한 집안의 재산은요, 누가 더 많이 버느냐보다 누가 더 똑똑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이름으로 번 돈만 지키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 가족 이름으로 번 돈을 관리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에 이익이 계속 쌓입니다. 회사 가치도 올라가고요. 좋은 일 같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상속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회사는 세금을 훨씬 덜 냅니다. 심지어 그 돈으로 자녀의 법인까지 키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법인 돈을 이렇게 사용하면 온 가족이 부자가 되는 이유, 그리고 왜 개인과 가족법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지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은 개인 소유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돈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언제 세금을 내느냐를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으로 돈을 벌면요, 그 해에 번 돈이 바로 내 이름으로 잡혀요. 그리고 세금도 그 해에 바로 나오죠.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법인은 좀 다릅니다. 법인 안에 돈을 계속 쌓아둘 수 있거든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도 있고 다시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과세 타이밍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겁니다. 개인은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엄청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많이 벌수록 세금도 더 많이 떼어가는 구조예요. 반면에 법인은 세율 구조가 훨씬 완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법인 안에 돈을 계속 쌓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재투자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자분들이 임대소득과 금융소득까지 개인소득에 다 합쳐지면요, 체감세금이 정말 벽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때 법인으로 소득을 옮기면 유보와 재투자로 성장 속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바로 배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개인에게 과세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그런데 자녀 법인이 부모 법인의 주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금이 자녀 법인으로 들어오고요. 그 안에서 다시 유보하거나 부동산 등으로 재투자하거나 나눠서 배당하는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녀 개인의 지갑으로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자녀 법인의 금고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과세를 설계하는 시작점이에요. 법인은 배당하면 또 세금 아니냐라는 질문 당연합니다. 다만 법인과 법인 사이의 배당에는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법인 간 배당은 전액이 다 과세 소득에 더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부모 법인에서 자녀 법인으로 배당할 때 세 부담이 개인 배당보다 구조적으로 낮아지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법인 돈을 뺏어 쓰는 법보다 그 돈이 어떤 길을 따라 성장하느냐입니다. 부모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이 자녀 개인이 아니라 자녀 법인을 거쳐서 다시 투자로 순환되면 가족 전체의 자본 효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가치가 낮을 때 처음부터를 주주로 설계하면 나중에 커진 가치로 주식을 넘기면서 생기는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잘 되고 나서 주주로 넣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구조를 만들어서 주주로 만들어 놓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요, 가족법인은 세금 피해가기가 아니라 돈의 방향과 과세 타이밍을 설계해서 가족 안에서 자산을 계속 순환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자녀 개인이 아니라 자녀 법인으로 배당의 통로를 바꿔서 유보하고 부동산 등으로 재투자하고 다시 나눠주는 사이클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가족법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까요? 이번엔 가장 대표적인 구조, 바로 아버지 법인과 자녀 법인 주주 구조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상황에 계시죠. 20년 넘게 운영해온 법인, 매출도 꾸준하고 자산도 많지만 이처분 이익여금이 수십억 원씩 쌓여 있습니다. 이걸 자녀에게 물려주려 하면 상속세가 한꺼번에 폭탄처럼 터집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주기도 애매하고 배당하면 세금 절반이 나가죠. 여기서 자녀 법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녀가 직접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자녀 이름으로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인이 아버지 회사의 주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 법인이 배당을 할 때 그 배당금은 자녀 개인에게 직접 가지 않고 자녀 법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법인 간 배당에는 이중과세를 막아주는 입금 불산입 제도가 적용돼서 세율이 대폭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버지 회사가 배당금 5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자녀가 개인으로 받으면 최고세율 49.5%가 적용됩니다. 자녀 법인이 받으면 법인세율 9%에서 19%. 이 차이만으로도 1억 원 이상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줄인 세금을 법인 안에 유보해 두면 자녀 법인은 그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 지분 투자, 사업 확장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세 없이 자녀가 운영 능력을 갖춘 두 번째 법인이 되는 거죠. 이미 기업이 성장한 뒤에 자녀가 주주가 되면 비상장 주식이익이 높아져서 증여세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결국 이 구조의 핵심은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자산 흐름의 디자인입니다. 부모 법인의 이익이 자녀 개인으로 직행하지 않고 자녀 법인을 거쳐 순환되는 순간 가문의 자산은 세금으로 세지 않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 법인의 원리이며 자녀에게 세금 없이 부를 물려주는 첫걸음입니다. 가족법인에 대해 편법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구조는 세법이 명확하게 인정한 제도 안에서 움직입니다. 오늘은 그 근거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법인 간 배당의 입금 불산입 제도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한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그 배당금 전부를 세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 법인이 자녀 법인에게 배당을 주더라도 그 배당금 전부가 과세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은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활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지주회사 구조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조항 덕분이죠. 두 번째 근거는 특정 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조항입니다. 이건 오히려 역으로 이 구조를 법이 인정한다는 반증입니다. 상증세법 제45조 특정 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과세 규정인데요. 쉽게 말하면 법인이 주주에게 지나친 이익을 몰아줄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는 가족 간 이익 이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세무사들은 주주별 증여 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를 합니다. 이 선을 지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 제도를 잘 이해하게 되면 자녀 법인으로의 자금 흐름을 과세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근거는 과세 이연 개념입니다. 개인은 그 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바로 세금을 내지만 법인은 이익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루는 게 가능하죠. 이걸 세법에서는 이연이라고 합니다. 이익을 배당할 때만 과세되므로 그 사이 기간 동안 이익을 계속 불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자들이 법인을 자산 성장의 도구로 쓰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출자금 증여 문제입니다. 가족법인을 만들 때 자본금을 한쪽이 전액 부담하면 그건 증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립할 때는 반드시 주주 비율에 맞게 실제 출자를 해야 하고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해두면 됩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법인의 출자 구조는 완전히 합법적이며 세무서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족법인은 세법이 허용한 합법적 자산이동 구조입니다. 탈세가 아니라 세금의 타이밍과 구조를 설계하는 것, 그 차이를 아는 게 바로 가족법인의 시작입니다. 이 네 가지 근거를 이해하면 가족법인이 왜 국세청도 인정하는 합법적 절세 전략인지 확실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지금까지 가족법인의 원리와 효과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궁금한 건 단 하나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컨설팅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족법인 설계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진단입니다. 무조건 새 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운영 중인 부모님 회사의 재무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미처분 잉여금과 가지급금, 비사업용 자산이 많다면 이건 바로 가족법인 설계의 출발 신호입니다. 이 금액이 자녀 세대로 흘러갈 자본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단계는 자녀법인 설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 개인 명의가 아니라 자녀가 주주로 참여하는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자녀법인은 자본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시작해도 충분하고 사업 목적은 투자, 임대, 지분관리로 설정합니다.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출자금을 증여해두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주구조 설계입니다. 아버지 회사의 주주 중 일부를 자녀 법인으로 바꾸는 방식이죠.
이 구조를 만들면 아버지 회사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의 일부가 자녀 법인으로 흘러가고 그 배당금은 자녀 세대의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법인의 가치가 오르기 전에 주주 구조를 조정해야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식이 넘기는 게 아니라 배당, 대여, 투자까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녀 법인은 받은 배당금으로 사업 투자, 부동산 취득 또는 금융상품 투자까지 가능하고 이 모든 수익이 다시 자녀 법인 내부에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금 없이 부가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가족법인 구조 자체는 합법이지만 서류 관리가 엉성하면 문제가 되겠죠. 계좌이체 내역이나 배당결의서, 주주총회 의사록, 자금 대여 계약서 등 모든 절차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문서들이 바로 세무조사, 면제, 티켓이자 가문의 자산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이 한 번의 구조 변경만으로 상속세 부담은 줄고 가족 전체의 자산 순환 속도는 빨라집니다. 가족법인은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산을 세대 간에 안전하게 순환시키는 설계 구도입니다. 법인을 아는 사람은 세금을 전략으로 만들고 법인을 모르는 사람은 세금을 비용으로 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보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돈 걱정 없는 사람이 부자인데 그 기간이 평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묻자 가문의 몇 대를 먹고 살 수 있어야 진짜 부자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님이 평생 일군 기업이 가족의 대를 잇는 부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실제 사례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